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 모셨는데요. 문정권하고 싸운 투사 중에서 또 이분만큼 또 강력하게 싸우신 분 찾기 힘든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임기는 마칠래나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는 현재 180석의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놀라운 현상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의 정치적 정책적인 대실패를 사실 이미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신빙성에도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신뢰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내외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건 못 믿겠어요. 저도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 다 그냥 광분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끌어내야 된다고. 어떻게 그 많은 인구들이 네. 하여튼 뭐 여론조사 우리나라 하여튼 형편없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놀라운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임기는 무사히 마칠 것이고 또 저는 무사히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완전하게 저희가 종식시켜야지 또 한 번의 말 그대로 국민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임기를 못 마치고 또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정치 불안정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계속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7년 사기 탄핵 이런 어떤 위헌 불법적인 탄핵 사태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든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기를 못 마치고 또 내려온다. 이것은 정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 선거가 참 이게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우리가 있느냐. 요번에 지난번에 이준석 돌풍 얘기도 그 가짜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벌써 야당의 당대표를 자기들이 다루기 좋고 자기네 탄핵 정당했던 놈을 당대표로 세우려고 여론을 처음에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띄우니까 붐 조성해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선거 이제 대선 앞두고는 또 이쪽 뭐 누군가 띄우고 저쪽은 깎아내리고 여론 조작하고 무슨 각종 조작에 돈 선거, 금권 선거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짜 김대엽 같은 놈 또 내세워서 하고 뭐 부정 선거 또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선거로는 뒤집을 수 있을 겁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정당 정치, 소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숙성된 나라들에서 대부분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건가.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선거가 과연 정말 이게 선거 이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거야 있나. 이게. 예. 이런 것이 대단히 사실 부정적이죠. 네. 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선거제도 공정성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제도 핵심 두 원리가 제가 또 무슨 좀 강의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핵심 두 원리는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다수결 원칙이고 두 번째가 법치주의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특수한 한 형태거든요. 네. 정말로 우리가 이 제도를 확립하고 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다수결의 원칙은 무엇에 의해서 담보되는가? 공정한 선거 제도로 담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데 옛날 3.15 부정선거 같이 제멋대로 그냥 구원선거하고 그러니까. 부정투표 해버리고 그러면은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보할 수 있는. 근데 하여튼 그거 이제 계속 우리가 싸울 건데 부정선거는 하여튼 그건 그거고. 자, 지금 윤석열, 최재형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문재인이 워낙 폭정이니까 막아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제 미덥지 못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뜨는 것도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재형도 네. 뜨고 그러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지금 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국민들이 현재 어떤 나름대로 지지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2017년 탄핵 문제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에도 반대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개인으로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소할 건 해소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결국 구해야 된다. 누구라도 정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진짜 법적인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말 그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 문재인 정부 너무나 사실은 미흡다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큰 고통,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정권은 그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정권이라는 게. 근데 국민들의 일상적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정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자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 뭐 최재형 현상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이준석 현상까지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그런 열망과 지지를 받는 분들은 사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 그 지지가 과거 제가 2016년 말 2017년 초 탄핵 막 광풍이 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촛불이 박근혜 정부를 불태우고 있지만은 이 촛불 때문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 제가 5월달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그럼 그 세력들 제가 그 절대로 대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촛불에 문재인 정부가 타 죽을 거다. 당신들이 타 죽을 거다. 제가 그때 그 연설한 자료 아마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탄핵 촛불 당신들이 앞으로 타 죽을 테니까 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타 죽을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민적 열망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국민적 열망을 받았는데 내가 그만한 국민들이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 어떤 국민들의 정권 교체 바람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걸 정확히 캐치해서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실현시킬 역사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역량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섰다가 자기가 이번에도 그 지지가 나중에는 국민들이 몽둥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최대집 회장은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본인도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의사나 열사들 몸바쳐서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다음에 사기 탄핵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그러고 이제 의사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투사로 나오신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다시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수사를 한 윤석열이라도 협력할 수 있다. 그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난 윤석열에 협력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는데 앞으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결하고 어떤 사전적 해결이라는 건 뭐 유감 표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감 표명 정도 그 수준을 훨씬 넘어야죠. 훨씬 수준을 넘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가령 윤석열 총장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지지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은 비토는 안 놓겠다. 하지 않겠다. 대신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투쟁 전선을 문재인 정권과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7월 초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민심 투어를 만다고 했는데 지금 민심 투어 관광하고 다닐 때 아니거든요. 투쟁하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10대 실정 규탄과 완전 종식 국민대회를 제가 7월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전국을 지금 순회 집회를 할 겁니다. 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0대 실정으로 국민들한테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다시 시켜야 돼요. 민심 투어가 아니라 지금 투쟁할 때다. 그렇습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해야 될 때죠. 지금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재형 원장은 저는 이제 자료가 너무 제한돼 있고 제가 지금 뭐 평가를 유보를 해두고 있고요.
당연히 본인이 정치를 참여하신다고 하면 감사원장 빨리 사퇴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해서 결국은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당연히 어떤 그런 뭐 선출 과정을 통해서 그 참여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죠. 예. 이야, 그 지금 의사로서 대한의사협회장도 그때 투쟁하시다 보니까 좀 불이익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방식 왜 그런 쓸데없이 왜 이렇게 그러느냐 이런 주변에 막 의사 동료라든지 예, 예, 하여튼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회장 되기 전에 사실 내부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 있었고요. 저런 사람을 회장을 만들어 놔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선거란 과정을 직선제를 통해서 제가 당선됐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통성 11위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네. 3년 동안 내내 사실 그런 문제 제가 그런 요청에 의해서 회원들하고 약속을 했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절 발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3년간 지켰는데 제가 그래 3년간 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너무 또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의사들 저는 또 이익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의사들 권익을 위해서 저는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일에도 못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의사협회 회장할 때는 의사들 정당한 권익, 단 잘못된 부당한 권익은 제가 그런 건 저한테 갖고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네. 줘도 그냥 당신들 발로 차버린다. 네. 정당한 권익을 위한 활동 그렇게 이제 했었던 것이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3년간 그럼에도 제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내내 사실 시달렸습니다. 시달렸겠죠. 네. 가족한테는 어떻습니까? 뭐 가족은 제 집사람은 그냥 제가 연애 기간에도 제가 사실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예, 노무현 워낙에 투사구만. 노무현 정권에서 제가 엄청나게 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때부터. 만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예. 하필 그때 경찰에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갇혀버린. 뭐? 아니 그게 언제 때요? 뭐 이게 아마 2006년 그때 아니 신분이 레지던트 때 아니 저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야, 그 유치장에 갇혀서 노무현 정부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붙들려 가지고 그때 2박 3일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연락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당시 이제 그 만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또 뭐 가겠지. 그랬는데 또 안 가더라고요 친구는. 그래서 그 천생연분이네.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요즘은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투쟁하시는 걸 어떻게 응원합니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을 일단 이해하고 지지해 줍니다. 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 일에만 애 키우는 것만 집중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예 관심을 끊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아야, 강단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슬아의 실례지만 자녀는 어떻게 돼요? 애를 제가 결혼도 좀 늦었고 애도 늦어갖고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지금, 아들 하나.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아들이야 뭐 아직 정치적 거 아빠가 투쟁하는 거 이런 건 모르겠다. 그래도 제가 이건 가르쳤습니다. 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쁜 놈. 이건 가르쳤습니다. 야 이거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네. 예. 이거 앞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이 현실의 아쉬운 점이요. 투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조자들이잖아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는데 이거 다 알아. 사기 지금 겪어보니까 이거 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사기 당한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이놈들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국민의이라는 놈들은 저런 하나도 막지도 못하고 뭐 어린 36살의 이준석이란 거 여론 조작에서 띄우네 이런 걸 답답해하면서 알면서도 이게 현실에서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최대집 회장이 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강력하게 뭐 어떻게 목숨 바쳐 싸우실 거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2의 최대집 회장 같이 싸우는 사람이 늘 주장하시는 대로 소수의 의사들, 투사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예, 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최대집이고 제2, 제3의
응집력 있으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활약 기대합니다.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